그럼 오늘은 우리 거제시가 좀 여러 가지 어수선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사항도 많을 거고 또 이렇게 들어보니까 언론이 이렇게 사실 여부를 떠나서 왜곡되는 것도 너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간담회 기자회견이라기보다도 좀 간담회식이라고 궁금한 것도 많을 거고 또 시장도 좀 여러 가지 자재담보대에 열리는 얘기들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편안하게 대화를 한번 해보자고 오늘 이 바쁜 일정을 하려고 시장 참선을 안 하겠다고 3년 전에 선언한 건 결코 아니고 그 당시에 선언할 때도 아까 두 가지 측면이죠. 후배들에게 빨리 준비할 기회를 줘야 되고 이미 안 할 것 같으면 또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내 인생에 뭐 그게 많이 남지를 않았다. 그동안 살아온 삶이 워낙 처절하고 고달프게 살았고 가족들하고도 마지막 뭐 인생은 굉장히 개인적인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당시에 요 자리에서 우리 기자님들에게 참선 안 할까 선언했는데 그 마음은 늘 한 번도 제가 흔들리지 없습니다. 간혹 언론에서 시장 참선을 나올 거냐 아니면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한치도 흔들리지 없이 왔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무슨 내가 무슨 도지사를 하기 위해서 탈당을 한 것은 전혀 아니에요. 그러나 이미 뭐 어떤 마음이 조금 중간에 오다가 생겼거든요. 몰라도 도지사를 한번 도전해봐야 되겠다라는 것이 한 2년 몇 개월 전부터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조금씩 애연을 확장해 왔는데 그것은 꼭 정당을 국한시켜 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뭐 탈당을 할 때는 어떤 정당을 선택해서 도지사를 출마하겠다는 것은 그런 생각은 거의 없었고요. 그때 그 상황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어차피 뭐 얘기를 그도 많이 했지만은 이고장 출신이고 고향만큼 또 고향 사람한테는 소중한 게 없어요. 이미 정치를 안 한다는 마음에서 봤을 때 뭐 탈당과 뭐 이런 것은 또 가볍게 할 수도 있었고 그래서 뭐 고향 대통령 돕는다고 탈당했었고 그 과정에 입당 요구했었죠. 했었는데 또 사람 마음이 또 이상하게 만들 만큼 저쪽에서 무슨 다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뜨니까 입당을 안 해주는 거 아니냐 탈당을 하면 응당히 뭐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건데 그래 안 하니까 그는 또 비꼬는 얘기도 있고 해서 그렇다면은 그런 소리 구차하게 듣기 싫으니까 입당 그런 절차를 밟아달라 막 이런 과정에서 소위 몇 분이 또 자기들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입당을 이렇게 반대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불편했고 또 중진들도 불편한 게 있어서 대선 끝나고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밀고 나왔습니다. 미루고 나왔는데 이게 이제 좀 더 조직적으로 반대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 저는 굉장히 매우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는 일이에요. 박수 받고 어느 보수정 정당의 현직이 말이야. 시장 군수가 탈당해서 대통령을 누가 도와준 사람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무슨 마치 무슨 내가 누리기 위해서 탈당을 해서 무슨 기회주의자처럼 봤다 이런 것을 비춰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저는 불쾌하게 생각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내가 무슨 도지사를 하기 위해서 허겁지 그게 구걸하다시피 가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런 문제에서 제가 정당을 뭐 입당을 더불어민주당에 간다면은 대접받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필요하지 않으면 굳이 갈 필요도 없어요. 도지사라는 게 꼭 뭐 정당을 선택해서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무소속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세력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져서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정당을 어느 정당을 선택해서는 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나의 그동안 살아온 나의 자존심이고 또 나의 명예다. 그렇다면 지금 무소속을 배후에 깔고 있습니까? 도전하는 거는 뭐 제가 어떻게 하는지 무소속과는 뭐 이것저것 눈치 볼 필요 없어요. 내 의지만 가지고도 할 수 있겠지만 다만
당선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이 거대한 큰 선거에서 정당을 뛰지 않고 선거를 할 수 있겠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슨 마치 도지사를 하기 위해서 나의 자존심인가 이런 것들을 다 내팽개치고 그걸 하다시피 입당을 요구하진 않겠다. 여전히 입당 문제는 그러면 민주당 입당은 진행 중이라고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건 내 자신에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내가 입당서를 한번 내본 적이 없고 입당서를 내면 응당히 그 쪽에서는 심사를 할 것이고 그러나 저는 아직 입당서를 내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내실 겁니까? 앞으로 사실은 이 어찌 보면 액션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 과정에 반대 뭐 얘기들이 있었고 또 그 이후에 조폭과 관련 얘기도 있었고 또 다른 또 악재 공무원이 뭐 부정해서 또 구속하는 상황에서 내 자신이 스스로가 사실은 매우 그런 문제에서 깔끔하지 않고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것이 모든 상황이 저하고 직접적인 지금 관련이 아무것도 없어요. 언론들이 약간의 언론들이 매우 그 침소봉대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참 어찌 보면 안타깝게도 그 시장과 또 공직 공무원들의 개개인의 그 명예나 이런 것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언론이 어떻게 해서 그것도 맞게 기리도 쓰고 그 뭐 공명심에서 그랬는가 사실 팩트를 가지고 이런 매우 중차대한 거는 그거를 사실에 의해서 기사를 써줘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 무슨 마치 조폭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의 얘기는 사실인 것처럼 그동안에 우리 사회를 정직하게 그래도 바르게 사는 시장과 공무원의 얘기들은 묻혀져 버리고 그것이 굉장히 학대되는 이런 상황에서 매우 진짜 안타깝고 또 뭐 선량한 시민들과 도민들은 무슨 걱정해서 시장님 그거 별로 일 없어요 이럴 때 서로 저는 진짜 안타까운 그런 생각들이 들고 어쨌든 간에 내가 내 이름으로 이 회자된 이것들은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정당으로 가야 되겠다 아마 이런 생각들 때문에 아직도 뭐 정당에 제가 입당서를 안 내고 있었고 내심 또 가치 없는 사람이 쓸모없는 사람이 굳이 구라다시피 갈 필요가 있겠나 모두가 이거는 정당이라는 것은 다 자기들이 이해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게 있어요. 오히려 저는 너희들이 필요해서 내가 필요하다면 나를 받아들여라 그런 거지. 뭐 제가 지금 그랬어 아직까지 일단 운선을 안 낸 것은 아직까지 이런 나이 이런 억측스러운 얘기들과 또 나이 아직까지 마음이 아직 확실하게 정립이 안 돼 있어서 일단 운선을 안 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시 반복되는 질문입니다. 도지사 도전은 하실 겁니까? 도전은 합니다. 이미 그다 드릴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이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떤 도전은 어느 뭐 무소속을 하든지 어떤 정당을 선택하든지 도전을 하겠습니다. 너무 좀 앞서가는 질문인데요. 혹시 민주당 당적을 가지시고 당에서 거제시장을 가라고 도전하라고 하시면 혹시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미 뭐 시민과의 약속이고 저는 내 인생의 삶을 살면서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깊이 고민하고 운행하고 결정된 사항들을 한 번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바꿔본 적이 없습니다. 비록 힘들어도 넘어져서 일어나서 애둘러 굴러서 가더라도 저는 내 인생의 삶에 정해놓고 정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시장을 삼선 안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생각하고 한 것을 결국은 다시 계속 생각 뉘우치보면서 결론한 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시 삼선을 정당히 그런 데서도 갈 수도 없는 문제고 또 이건 약속이었고 또 그다음에 후배들이 열심히 지금 뛰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또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더라. 시장님 도지사 도전하시면 대선 선거법 6개월 전인가 사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2월 13일 날 예비후보 들어가고 3월 15일까지 그때까지. 90일 전에 공직에서 사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출마를 한 다음에는 3월 15일까지는 사퇴를 해야 됩니다. 그럼 서일준 부시장
시장도 내년 지방선거에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시장, 부시장 동시 사퇴할 수도 있겠네요. 어쩌면 그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거. 어제 부시장, 서울시 부시장이 공식적으로 저에게 예. 시장 출마를 위해서 언제 사퇴를 해야겠다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뭐 약간의 활동을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크게 나가겠다면 시기를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뭐 먼저 가든지 네. 부시장이 먼저 가든지 뭐 그것은 부시장의 인사는 도에서 하는 거니까 빨리 부시장을 내려보내달라든지 행정을 그래도 책임지고 이끌 사람이 시장이나 부시장이어야 되는데 그런 공백이 또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이론된 바는 없습니다. 오늘 편안하게 그냥 물어보십시오. 저 같은 분들, 저 이제 조폭 사건에 대해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뭐 한 6개월 조폭 고문에 올랐다 놨다고 자기가 뭐 조폭 그렇게 하는데, 당초에 사건이 불거졌을 때 입장하고 지금은 이제 다 기소가 되고 사건 거의 다 마무리됐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왜 시장님이 명백하게 이제 허위 사항이 밝혀졌는데 명예훼손이나 무고로 고소하지 않느냐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요. 또 한 가지는 당초에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 뭐 중앙월간지 일부를 비롯해가지고 뭐 1대, 2대 시장 구속에 이어 거제 시장 3대에도 구속 위기에 몰렸다 하면서 그렇게 거제 시장에 대해서 줄기차게 여기 간담회 자료에도 약간 언급해놨습니다만 이렇게 그 특정 시에 대해서 이렇게 매몰차게 이렇게 언론이 방금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 부분이 있는데 왜 이러는지에 대해서 시장님 한번 본인이 생각하는 입장을 한번 밝혀주십시오. 조폭과 관련해 있어서는 사실은 조폭뿐 아니라 제가 시동을 7년 몇 개를 해보면서 사실은 고소고발을 할 사안건들이 꽤나 많습니다. 근데 때로는 안에서 고래고래 고함도 치면서 또 때로는 고소장도 써놔놓고 고소장을 열려고도 시도를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고소장 써놓은 것도 지금 책장 안에 몇 건이 지금 뽑혀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하가 끝나면은 또 다시 재차 마음을 추스리고 상당히 시장이기 때문에 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마음이 접고 또 시작을 해왔습니다. 이 장명호의 이 조폭 건과 관련해서는 저도 고소장을 썼는데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여사들이 먼저 이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이것도 내가 똑같다는 것 때문에 우리 변호사 간문을 통해서 그 시장이 아니어도 좋겠다. 그래서 저는 구성을 안 연 것이고 다만 이 장명호 건과 관련해서 이미 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 양반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부적절한 사람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적절한 사람하고는 어떤 담은 1초라도 만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만나는 그날도 낮에 이렇게 숱한 전화와 또 이 뭐 핵박스 문자 이런 것도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일절 제가 뭐 받지도 않고 응해주질 않았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장명호 씨의 형, 자형, 이분하고는 또 시장할 때 시연으로 부의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또 인간관계도 이렇게 잘 지냅니다. 근데 오후에 저녁에 이제 지인들하고 식사를 하고 난 이후에 그날 소주를 한잔 할 거라고 생각하고 차를 놓고 택시를 타고 지금 갔습니다. 한국제에 가서 밥을 먹고 나오는 때 이제 아주 간절하게 이렇게 간곡하게 좀 차라도 한잔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몇 번째가 반대를 했습니다. 이 전화 오고 핵밥 문자 보내고 하는 거 보면 사실은 좋을 일이 없을 것 같으니 만나긴 그렇다라고 했지만 참 귀찮게 하고 집에 와서 땡깡 부리고 죽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그 양반하고 인간관계에서 굳이
별일 없겠다 생각하고 차 한잔하고 해달라서 가서 잠깐 앉아서 이제 얘기했던 게 유람선 얘기예요. 이러면서 뭐 제가 오늘 그 시장 7년을 해오면서 암만 친하다고 안 친하다고 해서 원칙과 기준을 무슨 무너뜨리면서 제가 쉽게 얘기를 누구든지 해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얘기를 제가 그 유람선은 내가 개인이 시장에서 갖고 있는 권한도 없고 해줄 수 없는 그런 논리적인 얘기하고 한 10일 만에 택시를 불러 타고 왔어요. 왔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뭐 어떤 일들이 뭐 얘기들이 제가 있었는가는 잘 모릅니다. 다만 유람선이라는 것은 보면은 얘기를 그대로 들었으니까 이 유람선은 이권 개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거는 안 된다는 걸 판단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난 이후에 참 안타까운 그 지방 정치를 열심히 하겠다는 이 세 사람이 이제 걸려 들어간 건데 저는 이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 뭔가 시장이 했는 것처럼 말을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핏개만 들고 시장이 사주했다 이렇게 하면 누가 믿을 사람이 그 양아치 건달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지역에서 열심히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은 이 사람들이 이제 노무과 녹취가 있고 이게 이제 이렇게 사주를 했다는 걸 입증시키고 그 다음에 갖다 들어댄 건데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뭐 부담스러운 사람들을 이렇게 이었더라도 계속 문자 보내고 만나려고 시도를 했다고. 제가 그 이후에 장명호 씨를 잠깐 보고 난 이후에 그분하고 내가 통화 한번 해보고 유람선과 관련된 얘기도 한번 해보고 이런 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폭 사주했다고 시청 앞에서 피켓 들고 난 이후에도 상당히 일정한 기간 동안에 저를 만나려고 굉장히 어떤 액션을 취했다고. 그래도 제가 일절 응해주지를 않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넘어왔는데, 아무튼 저는 이 건을 보면서 언론들이 이거는 정말 시장은 개인이 아니잖아요. 26만을 대표하는 대표자고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소연해도 저희 목소리는 없어요. 어떤 신문은 이건 완벽하게 기획 실수가 있을 것 같더만. 기획 실수. 세상을 돈 아픈 자기 땀 흘려서 버리지 않고 뜯어먹고 사는 사람의 얘기는 회사되고 막 언론에 막 도배되고 그러면서 시장이 끌리 들어가고 무슨 할 때는 저 심정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이 장명호의 그 조폭과 관련해서는 제가 뭔가 팩트가 있고 있어서 뭐 벌써 분리가 안 갔겠어요. 검찰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입장 같은 몇 분의 기자의 입장 같은 경우는 저를 수없이 불렀을 거예요. 검찰차를 안 부르잖아요. 봐주려고 안 부르겠어요. 금리가 좋아서 안 부르겠어요. 그래도 대한민국에 한 자치의 장을 맡고 있는 장이라기 때문에 팩트가 없는 상황을 가지고 시장을 그렇게 함부로 안 부른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언론들은 뭐 갖다 가차없이 갖다 사실도 아니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는 거 가지고 마치 지금 수봉대에서 갖다 매우 안타까운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사실도 아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회복시켜줄 거예요? 심하게 쓴 언론은 써도 못 할 거예요. 아니라고 이렇게 써도 못 할 거예요, 지금. 나는 그렇게 10문장을 썼으면 지금은 100문장을 써서 해소해줘야 된다. 저는 내일 회복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저는 지켜볼 거예요, 진짜.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는 이 일을 보면서 저야 이미 정치를 안 하고 떠나는 사람입니다. 제가 정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바닥에서 정치를 안 하는데 그거는 후배들하고 그 사람들이 내 정적입니까? 다만 서로 간에 이념이라는 약간의 불편할 뿐이지 그것은 20년, 30년 가까이 그런 불편을 감내하고 왔는데 그 구적질한 조폭을 시켜서 내가 조폭도 아니겠지만 그분을 시켜서 이분들을 무슨 힘들게 하라고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일 문제는 어찌 보면 그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던 이 후배 정치인들이 저는 안타깝고, 이분들 여기서치 말지 말고 당당히 나서서 또 인간이다 보니까 좀 그런 부적지 않은 자리를 빨리 틀어야 되는데 못 틀은 점도 있겠지만 하나님 어쩔 수 없는 거고, 또 걸려고 들어간 사람을 그걸 모르니까 그렇게까지 왔는데, 어쨌든 이분들도 신기일전해서 명예회복해서 또 잘못된 가오는 또 씻고, 저는 이 그제 안에 누군가 그래도 우리 그제를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분 세 분의 분들이 제가 사실은 제가 개입됐든 안 했든 간에 어찌 보면 나로 인해서 이번에 굉장히 정치 피해를 입었고, 이분들도 자꾸 정치 회복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하여튼 장매우 관련 건은 이미 지금 두 분이 기소돼서 앞으로 어떻게 또 다른 수사가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또 참고인으로 모르든지 뭘 부르든지 또 분당에 가서 진술하기 전에 또 하나 또 숨김없이 저는 또 임해줄 것이고, 아무튼 우리 지역사회에 이런 문제가 없었으면 참 좋을 텐데, 지역사회가 조선산업으로도 매우 어렵고 지금 힘든 상황에 이런까지 터져서 시민들에게 걱정도 시키기 위해서 미안하다는 말씀도 좀 올리고, 그다음 이 시사저널과 관련해서 이제 이 얘기인데, 이 기자가 한 번도 와서 사실 가지고 이 확인을 해가지고 취재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참 안타깝잖아요. 언론사가, 그다음에 또 기자가, 그 언론사에는 보면은 무슨 데스크도 있을 거고 사장도 있을 건데, 어찌 남이 하는 얘기를만 듣고 그대로를 하나도 취재하지도 않고 그걸 기사화 시키는 거는 참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시사저널은 그 안을 들다 보면요, 참으로 허구한 얘기예요, 허구한 얘기. 내 동생이 여기에 세 가지를 가지고 지금 그 기사를 시켰는데, 여기에 세무서 밑에 저걸 우리가 주차장화 시킬 때는 이미 그 틀을 갖고 있는 민간인 건축주도 모르는 것이고, 그 건축물에 나의 동생은 급식을 하기 위해서 임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분들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었는 상황이었고, 우리는 또 안에 내부적으로 행정이라는 게 일일이 무슨 처음부터 하는 거를 공개시키도록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안에 내부적으로 이렇게 시켜서 들어왔는데, 그걸 보상비 받으려고 거기에 들어오는 누가 그런 사람들이 있겠어요. 보상비를 얼마나 줄 거라고. 근데 그것도 통으로 이렇게 보면은 수억을 무슨 영업권을 받는다는데, 이 기사가 모르고 이렇게 기사를 적었어요. 이걸 자꾸 이제 사회에다 이슈 시켜서 자꾸 이렇게 의혹을 만들어 가려고 접촉시키려고 하는 저희죠. 그 안에 보면은 결국은 영업 보상비라는 것은 4개월에 결국 6천만 원밖에 안 주고 끊어버립니다. 그 사람들이 영업 보상비 6천만 원 받으려고 그 영업 들어오겠어요? 또 이 세상이 얼마나 지금 밝아졌는데, 내 동생, 내 형제가 내 무슨 지인, 내가 친한 사람이라고 보상 많이 줄 만큼 내가 무슨 시장에 끊어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기사를 그렇게 써버렸어요. 그다음에 누구야? 그다음에 국가산단 들어가는데, 김정길 씨의 땅이 무슨 감정도 하지도 않은 감정을 땅을 가지고 선물 30m씩 준다는데, 우리가 가감정 해보면은요, 한 10억 남짓밖에 안 나와요. 그분이 산 돈은 9억 무슨 몇천 들어가는데, 세금하고 그동안 이자하고 나면은 그래서 마이너스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사화시키려면 사실은 조금만 들어와서 얘기해보고 확인해보면은 밝혀질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국가산업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산업단지 저는 시장에 들어오면서 당초에부터 사고만을 찍어놓고 들어왔습니다. 혹시나 오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는 김정길 씨가, 저는 밝혀지기까지 김정길 씨가 땅을 샀는가 산을 샀는가 그건 내가 알 바도 모르는 거예요. 국가산단 저는
100만 평 이상의 규모의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은 유일하게 사고마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다가 차세대 산업단지를 만들겠다고 용역빛 저기 편성해서 의회에 보냈더만은 이 의회가 완전히 드러나 버린 겁니다. 결국은 사고만으로 돌아왔는데 왜 사고만으로만 찍어놓고 하느냐 이겁니다. 이 속에 내면에는 보면은 의회 자체에도 의심을 깔고 있는 거죠. 혹시나 기자님 무슨 이권 개입이나 하려고 사고만을 지정하지 않느냐 해서 그래서 그제 전역을 풀어버렸습니다. 풀었는데 덕곡, 사고, 사등의 청고 요 세군데가 1, 2, 3이 나왔는데 의심스러우면 그 용역보고서를 한번 보십시오. 용역보고서에 이 100만 평 정도의 규모로 가야 되는데 60만 평밖에 안 됩니다. 덕곡과 청곡은 60만 평 규모밖에 안 되니까 사옥도 60만 평을 줄여내서 들어갔는데 여기에 마을을 덕곡 같은 데는 자연마을을 두 마을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간 보상비가 평당에 한 40몇만 원밖에 안 됩니다. 저는 거기가 내 고향입니다. 근데 고향 분들을 그게 40몇만 원의 평당 아까 보상을 주고 자연마을 두 마을을 이주시킬 때 그분들이 돈 몇 푼 받아가지고 어디 가서 살 겁니까? 차라리 무사라도 농사 짓고 고기 잡아먹고 살면은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 생각들이 들었고 그런 가정에 저는 내가 정치하기 전에 어려워서 거기에 석산 사업을 하면서 만들어진 땅들을 들어가면 들어간다라고 난리치고 빼면 뺀다라고 난리치고 도저히 이렇게 종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계속 그렇게 의혹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런 차에 이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공약상으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과 해양플랜트 산업을 국가 건영하게 되었어. 그래서 사고로 붙고 들어가면서 150만 평을 늘리고 국가산업단지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로 이름 붙여서 추진을 해왔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는데 마치 이게 말을 만들기는 참 좋아요. 그러나 깊이 들어가서 모든 세세하게 이거를 시세해보면은 아무 얘기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사제들이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완벽하게 그걸 보는 사람은 저는 마치 시장직을 이용해서 가족, 형제간, 지인, 또 내 개인이 무슨 엄청난 이익을 추구한 것처럼 그렇게 법을 전폭시키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시사저널은 제가 언론 중개인에 보냈습니다. 보내고 그 개인의 기자도 인생 서로 포괄을 해야 되겠다.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짚고는 넘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이걸 계속 이런 유사한 건들을 옛날에 1호 신문에서부터 신동아에서부터 상당히 거의 유사한 이걸 계속 기사를 이미 지금 달고 내려왔어요. 근데 저는 이러한 얘기들을 그분들이 한번 취재를 해서 기사화 시켜야 되겠다고 했으면 현장을 와서 분명히 취재를 했을 겁니다. 한데 저는 이 지역에 누군가가 이러한 것들을 오히려 자료를 제공하고 해서 저는 이 기자는 그것을 믿고 취재하지도 않고 이 시사저널이 이 기사를 썼다 이렇게 봅니다. 일전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1호 신문인가 신동아에서 나눠놓고 모 언로 또 지역에 현재 언론을 하고 있는 분이 이게 서울의 중앙 메이저 잡지에 이 기사가 떴으니까 니도 실어라 하면서 연락해주는 이런 정황들을 보면은 하는 그런 분들이 기획해서 그걸 자로와주고 이래서 취재도 하지도 않고 이랬었다 이제 언젠가는 이 문제는 저는 밝혀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처럼 내가 이 정치를 그만두고 나면은 그동안 저에 대해서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생각하는 이런 기사들은 제가 시장을 내놓고 나면 전체 차단에 다 고소가 들어갑니다. 시장직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인내하고 지금 참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마무리를 하면서 이 기사에 관련 거는 일단 제가 또 일정하게 제가 도지사를 도전하는 데 있어서도 나중에 선거 때가 되면 계속적으로 이 것들이 자꾸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시사전을 제가 언론 중재에도 보내고 관련 기자는 인행사에 보수고발을 해서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좀 오늘 제가 설명이 조금 깁니다만 여기 늘 저랑 같이 일상생활을 이렇게 그 지역에 하면서도 민가 이렇게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뭐 좀 자주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건이 아니기 때문에 저 좀 설명을 길게 해주시겠습니다. 시장님 그것 좀 여쭙겠습니다. 그 부설수에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부설수에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면 부설수에 오른다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지역사회의 어떤 그 뼈를 쌓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하고 같습니다. 근데 아무리 힘껏 해도 계속 부설수에 오르겠다 보면은 진짜 우리 시민들은 그 사람이 후도덕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믿게 됩니다. 앞으로 그런 부설수를 없앨 수 있는 덕을 쌓을 이야기는 없으신지 그런 방법은 없는지 한번 구상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떡을 많이 안 사서 구설수가 많다. 저는 그걸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오히려 요즘 제가 그런 걸 느껴요. 차라리 오늘 모 시의원이 시정 지역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시장이 밖에 여론이 시장보다는 꽃시장이 낫다라는 얘기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꽃시장을 이제 삼선 안 하니까 꽃시장을 다시 모시다가 시장을 만드세요. 꽃시장이 누구예요? 내가 물어보려 하다가 그래도 뭐 어이가 없어서 제가 안 물어봤고 그래서 일을 하지 않으면은 왜 일하지 않느냐 꽃시장이라는 그냥 얘기만 들을 수 있는데 하지 않으면 이런저런 억측스러운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을 많이 하니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많은 것이고 저는 뭐 특별한 이해관계 없으면 개인적 인간관계를 냄비처럼 금방 달궈졌다가 식는 인간관계 아니라 꾸준하게 오늘까지도 저는 인간관계를 잘 해옵니다. 근데 시장이 되다 보니 끊고 맺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세 가지 관점에서 이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국민의 혈세를 낭비시키는 것이 제일 공직자가 나쁜 것이다. 두 번째 매각매직하는 것이 나쁜 것이다. 세 번째 민간사업자한테 항년에 뇌물을 받는 것이 세 번째 나쁜 것이다. 이런 저는 관점으로서 시정을 보았는데 원칙을 고수하다 보면은 그 개인의 인간관계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10명을 놓고 원칙을 가지고 업무를 보다 보면 한두 명이 시장 그 마스터라고 할지언정 7, 8명은 자기 관점에서는 서운할 뿐이에요. 그런 것들이 오늘까지 오면서도 또 덕을 많이 못 쌓아서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다 개인의 가치관과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만 저는 시장직을 수행하면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때로는 마음 아픈 때도 참으로 많이 했어요. 오히려 가까운 사람이 와서 뭔가 청탁하고 할 때 얼굴 붉히면서 이런 관계들이 또 관계가 훼손되고 그런 것들이 사실 많습니다. 맞는데 그럼 덕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덕은 모든 것을 정직을 우선을 두고 덕을 쌓아야 되지. 시민이 모른다고 기자 여러분들이 모른다고 안에서 내가 갖고 있는 시장이라는 최고 책임자의 권한에서 시민이 세금이 혈세가 낭비되는 것도 들어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이 더 내가 오늘까지 모든 사람들하고 관계하는 데 있어서도 불편한 관계가 좀 더 있다 생각하고 덕을 많이 못 쌓아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앞으로 더 덕을 쌓도록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시장님 그거 최근에는 이런 얘기 많이 들립니다. 민주당 입당과 관련해가 우리 경남도 내 몇 개 지방단체장이 한꺼번에 입당할 계획이 있다. 그때 우리 시장님도 같이 할 거 아니냐, 한 4, 5명 선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혹시 시장님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민주당도 뭐 현직 단체장이 저는 없다고 본데, 이미 무소속으로 있던 양동인 거창부 우선은 또 들어가셨고,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대로 얘기했지만, 누구하고 같이 무슨 들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은 없고요. 오로지 저는 입당을 더불어민주당 가고 안 가고 저 자신이 있다 생각했습니다. 시장님, 소위 이 내용 중에 나오는 김도환 부의장 같은 경우에 평소에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관계, 장명호 씨 같은 관계에 미리 충분히 김도환 부의장 정도면 그 상황에 대해서 이 인허가권이 시장님에게 없다는 사실도 알았을 테고 또 그 설명을 했을 텐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김도환 부의장이 내 차량 좀 만나달라고 했을 때 만나셨다고 했는데, 그 관계 때문에 보통 어떤 다른 문제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좀 만나 주십시오 하면 시장님 만납니까? 저는 우선은 유람선 관계를 김도환 부의장이 알았는가 몰랐는가를 이해하기 어려운 게, 오히려 알았다면은 굳이 어줍잖은 안 만나주는 장명호를 말한 내시였겠느냐 라는 생각과, 알고도 그랬다면 이분들이 나는 약간의 판단력이 굉장히 없는 사람이, 김재도 씨도 마찬가지고, 저하고 이미 충분하게 너를 수시로도 본다면 그지? 그럼 유람선 얘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장명호가 유람선을 나한테 이야기하는가는 나는 지금도 이해를 못하겠다. 그럼 충분히 설명해 줬더라면은 이런 일이 없었을인가는 모르겠지만, 또 장명호 씨라는 사람은 앉아서 어쨌든 돈이나 가진 사람들을 계속 엮어보려고 연구만 하는 분이 거기에 있는 거고, 저는 이 얘기 지금 들어보면은 2년 전부터 금융으로 이걸 한번 잡아야 되겠다는 얘기하는 것과, 세 번을 저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안 잡히더랍니다. 그건 김제도의 녹취안에, 김제도 씨가 그 녹취안에 녹취를 해놨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사실은 접근을 했다는 하는 거예요. 이 김도환이나 김제도 씨가 시킨 것이 아니라 어느 시기에 이 유람선에 개입을 하면서 결국 허가권은 우리가 시에 있다 보면 시장이 권한이 있겠다 생각하고, 이 장명호가 그런 생각을 갖고 인원해서 들어온 건 아닌 것 같고, 인원했다면 어차피 김도환 씨가 직접 나한테 물어봐야 돼요. 물어볼 건데 그런 건 전혀 금시초문 이야기도 안 했습니다. 그 이후에 장명호를 만나고 난 이후에도 김제도와 김도환 씨는 나한테 유람선 유자도 꺼낸 게 없어요. 그럼 뭐냐, 이게 유람선은 결국은 장명호가 안 된다는 걸 판단했을 것 같고, 그러면 이게 뭐냐, 금민호한테 뭔가를 이렇게 지금 좀 어떻게 해서라도 얻고 들어갈 건이 뭐냐,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결국은 이 세 사람의 정치인들을 희생시키면서 마치 있는 것처럼 다른 끈으로 이제 이걸 저한테 협박이나 이제 이걸 뭔가를 해서 돈을 좀 이제 받아내겠다, 막 이런 저는 생각이었다 이렇게 보고, 아무튼 그 이후에 제가 잘못했으면은 제가 참 그 이후에 뭐라도 자연스럽게 응해줬다면 굉장히 오해를 받은 상이다. 그래도 마치 그 이후에 전화 한 통 하나도 제가 안 했으니까, 무슨 사주라는 게 뭔가 뒤에 이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고 무슨 통화도 하고 만나는 거 있고 뭐가 있어야 되는 게 사주가 성립되는데, 전혀 그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끝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뭐 얘기했어요? 그냥 둘째. 잘 안다고 해서 정치 선배라고 해가지고 소개한다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사적으로 만나시냐 이 말이죠. 저는 사안에 따라서 만날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저는 어떤 기조로 왔느냐면은, 수많은 제가 이게 사업자들이 인허가를 아파트 지구단이라든지 어떤 있어도, 저는 사업자를 한 분도 제가 마주 앉아서 사측으로 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오려고 해도 안 와도 된다, 온다고 해서 되고 안 온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 49점짜리도 알다시피 의 안에서 뭐 이행규 위원이 어떤 사선이 어떠니 저떠니 이런 논란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뭐 특혜라는 것은 저는 좋은 의미에서 특별한 혜택을 주는 건데 이 특혜, 다른 사람이 쓰는 특혜 용어는 부정했다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9점짜리 저는 시행사, 시공사 누구든지 제가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 입장으로 제가 오늘까지 견지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명호의 건은 또 특히 무슨 해결을 할지는 사실은 몰랐고 또 이 사람이 부적절한 사람은 알았지만은 그럼 뭘 얘기를 할 그런 팩트를 나는 모르고 간 거고 난 민간 사업자가 뭘 이렇게 만나자 이런 것은 제가 이 사람은 어떤 사업을 일을 받으려고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잘라서 안 만나고 불가피하게 만나야 될 것 같으면 일정 민원실에서 전체 거기서 다 만났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그는 문을 안 열어주고 오늘까지 온 거고 다만 여러 가지 엄청난 억측스러운 사실 구설이 많잖아요. 그래도 저는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좀 더 시장을 알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알려고. 여기 누구야 우리 지금 조영로 과장 주택과장이 관련된데도 앞으로 어떻게 무슨 수사가 돼서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그 구속영장에 명시되는 거는 결국은 그 카드로 인해서 증거에 남는 뭐 여행 가는 무슨 티켓팅을 했다든지 그 다음에 뭐 술집에 음식점에서 뭐 항을 제공받았지 매우 이렇게 구체적인 팩트를 가지고 지금 구속이 된 건데 마치 이게 무슨 시장과 공무원이 관련이 있는 것처럼 설상 나중에 뭔가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그때 가서 사실 글 써도 되는 건데 이걸 마치 있는 것처럼 하면 좋아요. 금융 개인과 뭐 공무원이 지체 안 했으니까 누군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남는 것이 뭐가 있어요. 시민들을 얼마나 이걸 불신시켰는가. 기자도 그렇겠죠. 의례적으로 공직사회가 전에 그렇게 뭐 상납구조를 가지고 그렇게 왔으니 이것도 뭔가 상납구조가 있을 거 아닐까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건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은 기자는 그 기사를 그렇게 써서 그 신문사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저는 내 가족을 다 희생시켜버렸잖아요. 조영로 과장이 돈을 뭐 1,000만 원 뜯어와 2,000만 원을 뜯어왔다. 그럼 내가 다 받았다 싶어도 돈 1,000만 원, 2,000만 원 그걸 불법인 행위인 줄 알면서 내 가족을 희생시키면서 수을 버리면서 제가 그런 돈을 부차하게 받겠어요? 아니잖아요. 알고 이 시장의 스타일이 뭔가를 알고 이해하고 들어오면 그런 기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든 간에 나는 좀 더 기사를 좀 더 강하게 써가지고 오로지 기자만 자기만 써서 살겠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갔다 하더라도 사실이 아닐 때 어떻게 이거를 회복시켜 줄 거냐 하는 것은 난 정말 제대로 된 기자라면 그렇게까지 앞으로 이 얘기를 회복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그러면 그 수변문단 만났을 때 유람선 말고 다른 이권 사업에 대한 얘기는 꺼내지 않았다는. 다른 이권 사업이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없죠. 그럼 이걸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유람선이었고 유람선은 원칙대로 원론대로 이야기해 줬고 뭐 그러고 난 이후에 저는 택시 불러 타고 또다시 왔어요. 왔고 또 그다음에 자영하고 뭐 전화하고 앉아서 내가 오늘 아니 무슨 얘기했나 그건 제가 알 바가 없잖아요. 계실 때 뭐 민주당 입당 관련해서 그 머리 아프지 않느냐, 골치 아프지 않느냐,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런 거 그 정도의 수준의 이야기는. 그 내가 정치를 거의 30년에서 장명호가 입당을 해결해 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그런 얘기는 나올 수도 없고 성립할 수도 없잖아요. 그 자리에서 나오지 않았냐고 여쭈는 그 만났을 때 그런. 15분만에 하는 무슨 얘기하게요? 그 얘기하고.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십시오. 녹취 있다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잖아요. 녹취 있다고. 녹취가 있어야 되잖아요. 있을 수도 있어요. 녹취 돼가니까. 있다 하더라도 뭐 쓸만한 게 없으니까 안 내놓는 것이고 있다라고 했고 판사한테 갖다 준다 했는 그 사이에 결국은 뭔가 흥정하려고 대들은 거죠.
경쟁을 어떻게 했든 그럼 시장님 그런 적은 없습니까? 장명호 씨가 1인 시위하기 전에 내가 1인 시위를 할 테니까 하는 그런 어떤 던짐이나 그다음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래 하겠단다 시장이 한번 만나봐라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습니까? 저 직접적으로 뭐 사람이 와서 나한테 이야기는 안 해도 밖에서부터 들려오는 얘기가 뭔가 장명호 다니면서 무슨 뭐 시장이 무슨 뭐 어떠고 저떠고 이야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 1인 농성하기 전에 1인 시위하기 전에 뭐 사찰 주지로부터 그런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큰일 나겠다. 형님이 가서 좀 해결을 해줘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장이 뭐 유람선 관련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그 장명우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이런의 그 뭐 어떤 값어치가 없다 싶어 딱 묻었습니다. 그래서 내 아닌 다른 사람한테도 혹시 그런 제의를 해가지고 시장님한테 어떤 이야기가 들어왔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까? 없으니까 제가 참고인도 안 가고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그 양반이 어떤 사람을 잘 알기 때문에 그분하고 뭐 앉아서 친구간에 무슨 서로 인간적 관계나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자르고 그 이상 뭐 다른 얘기를 할 필요도 없는 거고 돌아오는 것이지. 그 이외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이외에도 말씀처럼 여러 가지 이런저런 뭐 협박성 이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뭐 시장이 무슨 사주에서 녹음이 돼 있다 안 있다 하는 것처럼 저는 누가 저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장명호 씨하고의 관계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거기서 거슬려야 된다. 죽든 살다. 무슨 일이 돼서 다음 단계로 넘어와서 장명호를 뭐 도와서 넘어갈 때도 그때보다 더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미 저는 그런 것들을 장명호 어떤 사람이고 알기 때문에 제가 뭐 적절한 얘기를 하고 그분에게 뭘 부탁을 해서 그분한테 어떻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이상 이런 문제를 그 의심을 자꾸 가지고 뭐 학대하고 오히려 정직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또 뒤에 부사도 있는데 보면 있잖아요. 그 보면은 우리 지역사회 그 장명호 씨한테 돈을 뜯긴 사람들 보면 다 그 장명호가 어디 무서워서 돈을 뜯기게 권력에 밀려서 뜯기게 벽기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고 사주라고 하는데 내가 필요해서 장명호를 불렀어. 야 어떻게 해줄게. 뭐 이런 부탁해가지고 커피 한잔 하러 가서 만나서 보고 오는 것이 이 사주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저는 시장이 같은 말 계속 반복되는데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탈당 이후에 최근에 입당과 관련해서 민주당 이렇게 기자회견에도 보면은 뭐 민주당의 문재인 대통령이 많이 이렇게 복귀심을 갖는다는 민주당 희망하는 것 같은데 김경수 의원하고 저는 통화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시장님께서 그래서 뭐 민주당 공천과 관련해서 의논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탈당하고 난 뒤 대선 때 이제 한동안 또 통화한 적이 있어요. 공천과 관련해서 그 한동안 있어요. 아니 대선 끝나고 나서는 끝나고 나서는 뭐 한 번 정도 있어요. 직접적으로. 지금은 뭐 특별히 안 하고 있어요. 서로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지금 이런 조폭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서로 간에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자신도 좀 사실 아니지만은 또 내가 관련돼서 이게 회자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보면은 나도 미안한 거죠 지금. 그래서 이게 자꾸만 정리가 돼야 뭐 내가 입당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 시장님께서 굉장히 올곧게 지적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중앙 정치권의 역대 집권제 이후에 정권들이 그랬듯이 측근 관리가 좀 안 되고 측근들이 실수하고 구설수에 올라가지고 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일각에서 할 수가 있는데 너무 불편하고 그리고 이제 거제에서 이제 시장님 하실 생각이 없으신데 혹시 사정을 허락하시면은 개의원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그것 좀. 네, 측근은 저는 측근이 없습니다. 측근 없어요. 다만 남이 봤을 때 좀 저하고 시장하고 좀 친한 사이다 했는데
그러니까 뭐 제가 정치를 내만 정치를 한 게 아니라 역대 숱한 정치를 해오면서 흥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의례적으로 또 그런 입장에서 권 시장도 뭐 또 그거는 부류에 혹시나 속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건 없어요. 저 자신에게 매우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이 공직사회를 부정 하나 없는 공직사회를 만들려고 매우 강하게 끄고 나왔는데 이 잘 안 되네. 열매이 도도 하나 못 지킨다는 옛말, 가지 마는 나무에 바람 잘 없다는 거. 참 나의 자신에 매우 엄격했지만 이 조직을 이끄는 데 있어서 작심하고 들어오는 거는 제가 김치 가지고 듣고 안 다니는 이상은 안 망가질 거라는 거고, 측근 관리는 측근이 없지만은 측근 내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측근 관리가 또 마지막까지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축구 게임도 보면 첫 시작과 마지막 마칠 때 잘해야 되는데 에러 나지 않도록 더 다부지기 더 잘 챙기고 이렇게 나가겠다는 말씀이고, 제가 삼선을 안 하고 떠나면서 사실은 국회의원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정치할 것 때문에 이미 삼선 시장하면서 마무리해 줘야죠. 근데 뭐 새로운 또 국회 이런 정치 길을 가기 위해서 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없고, 도지사 준비는 이미 하겠다고 한 거니까 뭐 소속이든 어디든 한번 해보는 거고, 그런 오히려 지금 마음속에는 훨씬 더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내 가족과 희생된 가족들하고 내 인생의 마지막을 편하게 좀 한번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더 마음에 많습니다. 이 봉사하는 게 때문에. 현재 민주당에서 시장님께서 정확하게 직접 공천 신청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은 그 민주당에서 제의나 권유가 있어야 있다. 일단은 두 가지 답니다. 제가 요구를 합니다. 아니 내가 현직 시장이고 대선 때 그 어렵게 탈당해서 도와준 거기에 대한 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같이 무슨 같은 부류에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나는 내 얘기를 당당하게 합니다. 하고 그렇게 모양새를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입당을 쓰는 그런 입장에서 서로 간에 좀 조율해서 제가 입당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또 별 관심도 없고 가치도 없다면은 입당 안 할 수 있습니다. 정치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무소속으로 한번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을 상해가면서까지 이제는 구차하게 무슨 정치를 하려고 시도하지 않는다는 말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는 제가 그 물리 좀 하다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이동률 기자도 질문을 보고 그랬는데, 사실은 선거가 90일 전에 사퇴인데 예비등록 후보가 120일 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잘못하면 설준 부시장, 권민우 시장님이 조기 사퇴를 했을 경우에 그 시에 큰 지금도 굉장히 어려운데 큰 난맥상에 봉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결 방안으로 그 설준 부시장을 연말 인사해서 도로 다시 돌려보내고, 그럼 부시장이 와서 그제 시장이 중간에 사퇴하더라도 시정을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 느낌은. 그런 의향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한번 듣고 싶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사고 국가산단이 지금 많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막바지 다 돼가던 그 농업진흥지역 해제까지도 받아낸 근처 터미널도 진양민 시의원이 다시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다 지금 그제 정체가 중심이 없습니다. 큰 일들이 지금 많이 표류합니다. 왜 이랬나? 시장님과 부시장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이런 부분들을 좀 깊게 생각하셔가지고 정치적인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시장도 불러야 되는데. 이정은 다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그 책임자가 중요하겠지만 책임자 한 사람으로 모든 게 운영되는 사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조직이 움직이는 거예요. 조직이. 시스템이 움직이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부시장도 시장 출마 예상자이기 때문에 시장도 뭐 도지사 도전을 하고자 하는 외견된 사람이기 때문에 동시에 이제 이 부시장과 장이 다 나가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은 없을 거예요. 부시장하고 이제 때가 되면 제가 한번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부시장님이 얼마나 부시장에 대해서 애착이 많나. 요 최근에 일월
제가 사천의 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까지 구시장님이 왔습니다. 밤에. 네. 그러니까 뜻이 거진 굳었다고 봐야 되는데 이게 잘못하다는 뜻이 전체가 지금 큰 어떤 그 선장이 없는 상황에서 표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게 결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정치 행보에 도움이 안 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뭐 경남도정도 뭐 지상에서 보수가 안 만나고 그 많은 시설도 다 도가 다 움직여갑니다. 그런 것처럼 시스템이 가는 거지 한 사람의 힘과 권한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다만 이 문제에 있어서는 시장을 꼭 놓을 때면은 도로 돌아가는 것보다도 일찍이 좀 빠르게 삽을 쓰고 나가서 준비하도록 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뭐 아직 입당과 또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시점까지 이제 시장직을 수행할지는 또 아직까지 모르겠으니까 이제 이런 이제 공백의 시장과 부시장의 공백 때문에 염려하는 것처럼 난맥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조절해서 나가도록 하겠고 그럼 사국국가산단은 어쨌든 간에 결국은 세계의 유가 하락과 지금 해양 플랜트 유가락으로 인해서 이제 해양 플랜트 이렇게 수주가 떨어지고 선박 수주 떨어지면서 다 의기소침해 있기 때문에 또 몇 간에 이렇게 반대하는 또 분들도 있고 해서 약간의 지금 국토부와 승인이 나야 되는 것이 약간 지금 딜레이 되고 있는데 또 우리도 계속 지금 국토부에다가 계속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지않아서 성인은 떨어질 겁니다. 떨어질 건데 어쩌면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마치 이게 안 됐으면 하는 또 일부의 의견들과 또 분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늘 이야기하다시피 이 조선해양 산업으로 큰 도시이기 때문에 기업 도시를 걷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업 도시를 유지해주기 위해서는 규모 있는 산업단지가 지금 필요합니다. 이 해양 플랜트 국가 산업단지를 하지만 꼭 해양 플랜트만 고집할 필요가 없어요. 연관된 조선과 관련 여러 가지 많은 기자재 업체들이 결국은 이 강 외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런 산단에다가 밖에 있는 멀리서 제품을 만들어서 물류비를 많이 지금 부담하고 들어오는 이런 기업들도 여기다 갖다 유치를 시켜야 되고 새로운 또 산업들이 여기는 바다 쪽으로 끼고 들어가기 때문에 암벽이 수심이 한 17m 나오기 때문에 대형 때로는 선박들도 접안할 수 있고 때로는 아니면 또 우리가 관광산업으로 가는 입장에 크루즈선도 유일하게 이 대형 크루즈선도 접안할 수 있는 접안들이 갖춰져요. 그러니까 다목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해양 지금 석유 유가 떨어져서 해양 플랜트가 수주가 없는데 왜 이거 해야 되느냐라고 자꾸 그 한 면만 보고 들어가면은 우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지금 조선산업이 어려워진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새로운 미래 성장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얘기인데도 여기를 자꾸 반대하고 하시는 거는 저는 왜 그러는가 이해가 안 간다고 이해가. 우리가 이걸 비록 실패한다 하더라도 실패를 뚫어서 중단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시도를 해서 뭔가를 자꾸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러한 점에서 같이 힘을 합쳐도 이게 쉽지는 않는데 그 반대를 또 무릅쓰고 이분들을 또 이해시키면서 잠재우면서 국토부에 가서 또 이해시켜야 되는 이런 몇 중고를 지금 겪고 있는데 언론들이 이 점을 좀 잘 파악해서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연초에 가는 여객 통전은 뭐 다른 분들의 생각들은 아직도 왜 연초로 가야 되느냐라는 생각들이 계속 있었는데 이미 그 이제 진행하고 있으니까 뭐 굳이 자기들 개인의 표현을 안 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진양민 의원이 그 KTX 역사가 있는 곳에 이 여객터미널을 붙여놔야 그 우리 시민들이 또 여기에 내려서 바로 거기서 버스를 타고 이동할 건데 이게 지금 떨어져 있으면 그런 불편함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다음에 이게 이제 다시 되돌릴 수 있느냐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갈등과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우리 좀 더 매우 심사숙고해야 되고 그것이 진양미 의원님의 시정 5분 차이 발언에서 그것으로 단순하게 끝나면 되는데 이 나중에 어떤 조직화돼서 또 여론화 시킨다면
이런 것도 그렇지. 그게 행정으로서는 좀 부담이 안 되겠나 싶어요. 국토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업진기를 폐지를 해주는 그 과정이 대승한도도 깜짝 놀랄 만큼 부대씨가 풀어내었는데 사실은 진장면이 크게 보지 못하는 것 중에 KTX가 거론된 건 2011년이고요. 그 다음에 사고 그 연초 터미널 결정이 2013년입니다. 그래서 그 진장면은 속기록도 한번 안 읽어보고 너무 다 현실도 파악하지 못하면서 엉터리 내용을 가지고 그 시민 보도를 하고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은 이제 KTX가 현대그룹에서 민간 투자로서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KTX를 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그 당시 재정 사업보다는 이제 구체화되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은 KDI에서 민자 투자 적격성 심사를 하는 걸 보면은 그 당시 우리가 시작할 때는 재정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뭐 재정이 없어서 한해 안 하니 시 집회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은 비교적 구체화되니까 아마 진양민 의원이 그걸 들고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가 아직 전혀 결정되지 않았어요. 결정되지 않았고 뭐 거제면에 갈지 아니 대금에 갈지 사국 산단에 갈지 이제도 결정되지 않았는데 그걸 가지고 진양민 의원이 아무런 내용도 파악 못하고 하는 게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배우가 있지 않느냐. 여객터미널에 같이 KTX를 붙이라 이러면 연주 여객터미널 들어가는 그 KTX를 그래 연초 오면 되죠. 터미널에 KTX 역사를 끌고 가도 되죠. 충분하게 그런 들판에 충분히 나온다. 중공업지에 그런 어떤 발상도 되겠네요. 네네, 그거는 뭐 어차피 지금 너무 쟁점화 시키지 말고 질문을 합치자 이제. 자, 또 그 다음 얘기를 마치지 하지 말고 오늘 다 물어보십시오. 물어보시고 이 시간 이후에 시장이 부정과 관련 얘기는 시정을 어떻게 보고 안 보고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시더라도 시장의 부정과 관련 얘기에 있어서는 좀 더 기자님들이 좀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고 그렇게 했었으면 좋겠어요. 그 시장이 하나는 뭐죠? 그 언론에 상당히 좀 불편한 것 같는데 불편하게 생각하고 그래 하는데 거제 지역에 있는 기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중앙 언론하고 뭐 관계가 그 시장님이 뭐 대처를 잘 못하시는가 아니면 뭐 홍보팀에서 잘 못하시는가 그 중앙 쪽에서는 소리가 여러 가지가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거제에서는 크게 뭐 시장님을 그거 하고 뭐 이런 건 없었다 아닙니까? 그럼 뭐 시장님은 잘 못해가지고 대처를 잘 못해서 그런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그건 앞으로 좀 대처를 잘 하십시오. 뭐 지역 언론이나 중앙 언론이나 뭐 언론이 어떻게 못한다기보다도 좀 저희 사실 입장에서 좀 더 오히려 깊이 취재해서 그래서 오히려 기사화 시키면 좋겠나 하고 근데 주 언론의 기사들이 나오는 거 보면은 매우 그 취재가 지금 소홀히 했다. 그래서 오히려 공직사회가 시민들로부터 불신받는 이런 것들이 매우 안타깝다. 저는 그것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시민들은 그런 소리들을 합니다. 뭐 아닐 땐 굴뚝이 연기 나느냐 그런 소리 하지만은 글쎄 그거는 뭐 검찰에서 지금 수사를 그동안에 했고 뭐 김두한 의원 전 의원이 뭐 구속이 돼 있는 상황이고 그 실하게 말씀대로 한다면은 아직까지 검찰에 부르지도 않는 거 아닙니까? 또 앞으로는 부를지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뭐 그거는 너무 또 시장님께서 그런 쪽을 가슴 바꾸게 생각하지 말고 두고 오면 될지 않겠다. 뭐 궁금한 거 없어요? 주중에 또 들은 소문은 합천특곡 일반 산업단지를 삼성중공업에 한 달 9,500만 원씩 받고 그 물류 저장으로 쓰고 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단지는 쓸 수 있겠지 뭐. 근데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임대료를 받는 주체는 누굽니까? 임대료 받는 주체는 잘 지금 모르겠는데. 근데 이렇게 봐야 돼요. 시장이라고 해서 시장이 불이익을 당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자꾸 그 시장이고 시장 가족이 내 시장 가족이 왜 희생되어야 되는데 정당하게 법안에서 할 수 있으면은 시장 가족이든 누구든 시장이든 내 권리는 내가 찾아가야지.
그러나 부정해서는 안 된다. 마치 시장이 시장 가족이 무슨 집을 이용해서 특혜라고 하는 거 부정한다는 그런 인식들을 채워내야 돼요. 당당히 시장이 주어진 그런 거 일하고 하면 되고, 또 내가 내 그날이 내가 누려야 될 자유와 뭔가 있다면은 내가 누려야 되는 거지. 그래서 자꾸만 뭐를 안 들어가야 되는 거죠. 들다 보고 안에서 진짜 특혜나 뭐나 있는가 있다면 그건 가차없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현황을 가지고 기사화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아침 무슨 시장 가지고 무슨 누군가 지인들이 혜택 받는가 특혜 받는가 라는 그런 불신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시장이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걱정이 저한테 뭐좀 답으로 봐서 이제 예. 더 이상 궁금한 거 없어요? 예.